각종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대처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원전에 둘러싸인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추가로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파가 일찍 오고 추위도 심할 것으로 보여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유행 시기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잇따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 울산 유치에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절기상 할로윈 오늘 울산 지방은 구름 조금 낀 가운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3.6도, 낮 최고 22도에 그쳐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겠고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14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원전에 인접한 울주군 서생 지역 토양에서 기존에 없던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4가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원전에 둘러싸인 울주군에서 방사성 물질이 추가 검출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최근 3개월간 울주군 서생명 막곡과 송정, 진화 등 마을 주변 토양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세슘 137에 이어 세슘 134가 킬로그램당 0.4에서 0.3 베크렐씩 검출된 겁니다.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그동안 없던 방사성 물질이 추가 검출된 겁니다. 토양에서 검출되지 않던 세슘 134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공기 중에 있던 이 방사성 물질이 토양에 침착되면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생 지역의 하천수와 지표수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듯이 원전은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이웃 나라도 문제입니다. 11개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이 앞으로 31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앞으로 대량으로 발전소를 짓고 있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의 핵 사고라 할까, 발전소 사고라 할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사성 물질 해외 유입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어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이 등장했습니다. 피싱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의 대응은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 직원 박병민 씨는 며칠 전 동생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쪽지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것. 하지만 동생이 아닌 누군가 아이디를 해킹해 보낸 쪽지,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었습니다. 돈이 급하면은 전화로 얘기를 하지 이거 내 돈 쪽지로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시 확인 전화를 했더니만 자기는 지금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고. 하마터면 큰 돈을 잃을 뻔했던 김 씨는 이내 경찰에 전화했지만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발생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은행 가서 최소 금액인 1,000원을 입금을 하고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이거 전화 접수 안 되니까 직접 오셔서 접수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 쪽지로 받은 피싱범의 계좌번호를 부정계좌로 신고하려 전화했지만 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메신저 피싱에 이용된 계좌번호를 부정계좌로 등록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가상계좌시다 보니까 지금 모니터링 등록 자체가 어려우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휴업체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것 같으세요. 경찰과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피싱 의심 계좌를 신고하면 인출을 지연시키는 등 실시간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겁니다. 해외에서 신호를 하는 경우나 전혀 단서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사 착수 아예 곤란한 경우는 있습니다. 뭐 해야 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은행이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싱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대처는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글학자 외솔 최원배 선생의 고향인 울산에서 내일부터 한글문화예술제가 열립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글날과 외솔 최연배 선생 탄생 118주년을 기념하는 한글문화예술제가 내일부터 14일까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과 외솔 기념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한글, 도시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울산 사투리 경연대회와 훈민정음 해례본 체험, 소설가 조정래 선생의 특강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울산지검과 울산지법을 시작으로 울산 지역 기관들도 국회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오는 16일에는 울산시 교육청, 19일에는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22일에는 울산항만공사가 각각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1일 대구에서 개막해 일주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40개 종목에 90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울산은 금메달 40개를 목표로 전국 14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알프스 산악관광 도시협의회가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울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알프스라는 산 이름을 쓰는 스위스와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에서 대표단이 참석해 울산 산업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산악관광 교류를 하게 됩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지난달 중국에서 각각 8만 4천 대와 4만 3천 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아반떼와 프라이드 등 전략 차종이 잘 팔렸고 잠재력 높은 스포츠 유틸리티 시장에서도 인기 모델을 낸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중공업이 대한항공과 함께 KAI, 즉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을 위한 본입찰 적격자로 선정됐습니다. 금융정책공사는 두 업체에 대해 예비 실사를 하고 다음 달 본입찰과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연내에 매각을 마칠 계획입니다. 유럽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지난달 석유 제품 수출액은 52억 5천 달러로 나홀로 약진하며 반도체를 따돌리고 최대 수출품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누적 수출액도 석유 제품은 지난해보다 7.7% 늘어난 415억 달러로 반도체와 일반 기계, 그리고 자동차 등 다른 주요 수출품을 앞서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4분기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맑음으로 분류된 업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와 섬유 등 5개 업종은 구름 조금, 정유와 건설 등 4개 업종은 흐림으로 분류됐고 조선은 3분기에 이어 비가 내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지면서 벌써부터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파가 일찍 찾아오면서 독감 유행 시기도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독감이 올해는 예년보다 보름 정도 빠른 다음 달 중순부터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는 데다 추위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추위가 심해지면 활동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감의 유행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독감 환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병원마다 독감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올해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 독감 바이러스는 A형에 속하는 H3N2와 H1N1인데요. 일반 감기보다 독감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독감으로 인한 폐렴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577명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울산 지역 구군보건소도 노약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만성 폐질 환자라든지 만성 심혈관 질환 환자, 임신부들, 또 만 6개월 이상 소아들, 또 50세 이상 성인들도 우선 접종 대상자 이름으로 백신에 달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폐렴 등 질환이 있다면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60에서 90% 정도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항체가 생기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입니다.
모든 영화를 불태우라는 탈레반의 파괴로부터 건져낸 아프가니스탄 영화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선보입니다. 여기에 북한 영화를 비롯해 아주 특별한 영화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NN 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녀이면서 시인인 라비아 발키는 노예 출신의 호위 무사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왕을 둘러싸고 권력을 노린 왕실의 암투가 라비아를 엄습해옵니다. 아프가니스탄 영화를 대표하는 최고의 수작인 이 영화는 근본주의 세력인 탈레반으로부터 소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는 라비아 발키를 비롯해 모두 6편의 아프가니스탄 영화가 파괴로부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소개됩니다. 아프가니스탄 필름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프린트를 다 불태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영화는 영화제가 지원하는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 국제영화제에서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라는 북한 영화가 선보입니다. 벨기에와 영국, 북한이 합작해 만든 감동이 있는 가족 영화로 점체 접하기 힘든 북한 사회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방글라데시 영화 텔레비전은 아예 폐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중남미와 아프리카 영화까지 변방의 영화들이 영화제를 통해 아주 특별한 영화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NN 진재훈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잇따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 울산 유치에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울산을 방문한 박근혜 후보가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을 공약한 데 이어 이달 안에 울산 방문이 예정된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유치를 공약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건축비 4,500억 원, 연간 운영비 240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울산과 서울, 인천과 구미, 그리고 아산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남, 경북 등 3개 시도에 걸쳐 있는 영남알프스를 정부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2019년까지 2,335억 원을 투입해 영남알프스의 억새 복원과 습지 보전, 그리고 자전거길과 탐방로 확충, 케이블카와 복합 웰컴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남알프스는 울주군과 경남 양산과 밀양, 경북 청도와 경주 등에 걸쳐 있어 정부의 종합 지원 아래 개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중부 울산초등학교로 부지가 확정된 울산시립미술관의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실시됩니다.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에 의뢰한 이번 용역에서는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건립 방향 등을 결정하고 건축과 전시 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13,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시립미술관은 2014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2012 울산 산업주간 행사가 오늘부터 14일까지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국내외 134개사가 참여하는 울산 엑스포트 플라자가 내일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IT 컨퍼런스 울산은 모레 개최됩니다. 또 제24회 울산 산업문화축제가 오는 10일부터 태화강 대공원에서 열리고 기업사랑 울산사랑 시민걷기 대회는 오는 13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